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송재준 씨는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세요? 이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 나도 알겠다. 뭐 경제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어떤 부분들은 잘 못한다라는 건 나도 알겠어. 근데 다 잘못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도 뭔가 잘하는 게 있을 텐데 너무 송재준 씨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송재준 씨는 극우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냐?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상인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냐? 당연히 개인적인 어떤 문재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 그 사람을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지도 모르고 성격도 어떤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 자체가 내로남불이자 끊임없는 보여주기, 계속해가지고 권력을 지금 유지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내로남불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보여주기식이 아닌 게 없어요. 제가 딱 두 가지 예시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페이스북에 지금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배현지 원내대변인이 오늘 문재인 정부를 두고 귀태라고 발언을 했대요. 이는 국회의원의 개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했다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라는 거죠. 배현지 원내대변인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십시오. 자, 귀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 그거를 뜻하는 게 귀태예요. 어떠한 사람한테 귀태의 자식이다, 귀태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가지고 비유적으로 저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당연히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당이 지금 다수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를 시켜버리고 토론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지금 여당인데 당연히 귀태 정부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정말 기가 찬 것은 평상시에 귀태라는 말을 들으면 어머나 세상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냐,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비판하는 걸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러나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당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애당초에 이 말을 썼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귀태라고 원색적인 비난했던 게 그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홍익표 의원이 귀태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가지고 귀태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귀태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했던 홍익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 전체를 지금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거, 그 특징이 뭐라 그랬죠? 보여주기식 쇼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방송이 나왔는데 흑백 방송사고가 났다. 알고 봤더니만 계획된 연출이래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린지를 보니까 뭐 또 이런 걸 또 했나 봅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방송 화면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흑백 처리가 돼가지고 방송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는 청와대가 저런 식의 실수까지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고 봤더니만 다음과 같은 깊은, 정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설 자체가 중간에 흑백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방송사고가 아니라 탄소 중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획된 연출이었대요. 저는 저 기사를 딱 접하자마자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 놀고들 앉아있네 이거였습니다. 진짜 놀고들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을 지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멀쩡한 연설을 갖다가, 멀쩡한 방송을 갖다가 왜 흑백으로 바꾸냐고요. 뭐 탄소 중립에 대한 뭐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했다,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그 유치한 장난 뭐 제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근데 저거를 제가 철저한 정치 쇼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탄소를 우리가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발전소를 줄여야 되겠습니까?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력발전소만큼이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화력발전소를 줄이자라고 하는 캠페인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죠. 오히려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캠페인은 이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거 없애자.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천지의 원자력 발전소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을 안 하는 또 발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되는
되는 것인데 애꿎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만 다 지금 파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탄소를 절감시키겠다라 하면서 지금 연설 장면을 흑백으로 바꾸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대체. 이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로남불과 정치 보여주기 쇼 두 가지를 빼놓고는 정치를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비판을 제가 안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 내로남불, 정치쇼, 이 두 가지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스스로 지금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오늘 제 영상의 주인공인데 그게 바로 주진우 기자입니다. 여러분 주진우 기자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약속되지도 않는 인터뷰 그거를 막 강요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이명박을 오랜 세월 쫓아다녔던 영원한 저격수인 주진우 기자 이렇게까지 지금 설명이 붙어 있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점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정되지 않은 인터뷰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거 뭐 피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찍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지금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던 거 아니에요. 저게 지금 주진우 기자 같은 스타일의 기자들의 취재 방식이었습니다. 약속을 하고 인터뷰를 잡고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한다. 이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가지고 무턱대고 그렇게 찾아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싫어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겠죠. 그럼 마치 피하면은 야 이거 봐봐라 이거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그게 저 사람들의 취재 방식이었던 거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것이죠. 진짜를 보도하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교묘하게 그렇게 편집해가지고 보여주기 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랬던 주진우 기자가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자기가 저런 식의 취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유튜브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영상 한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윤석열과 돈독한 사이 맞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약속을 하지 않고 주진우 기자한테 무턱대고 지금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채널A와 한동훈 씨 관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니까 주진우 기자가 절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뭐 강력하게 지금 경고까지도 하죠.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니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감정이 확 그냥 상했나 봅니다. 기자 출신이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니까 뒤에다 대고 또 뭐라고 합니까? 시청자라 지지자 여러분들한테는 해명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저 사람들이 자신의 취재 방식을 가장 잘 포장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다. 시청자가 묻고 있다. 어떤 국민이고 어떤 시청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 김용민 씨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 그거 별로 제가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진우 씨의 얘기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청자와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국민들이 원한대요. 국민들이 궁금하대요. 저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거를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 저게 저 사람들의 대표적인 보여주기 쇼 아닙니까? 그 주진우 씨가 잘하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역전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별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야 타지마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더 감정이 격해지니까 무시하고 상황을 뜨려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도망을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게 주진우 씨가 잘하던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되지도 않고 무턱대고 찾아와가지고 기분 나쁜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 왜 도망가려고 하시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그거 주진우 씨가 잘하셨던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자기가 그 대상이 돼보니까 기분이 이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주진우 씨가 지금 저 장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욱한 거 그거 자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였더라도 저 지금 상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욱했을 것 같아요.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기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약속도 안 차고 무턱대고 찾아오냐 호통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주진우 기자님. 원래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원래 취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정치적으로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차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는 거 그게 가장 인간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웃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의 이런 내로남불 보여주기 정치쇼 이것만 지금 생각하더라도 지치는데 이제는 하다하다가 주진우 씨가 저런 식의 취재에 지금 대상이 되는 이런 날이 찾아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으로 우습게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